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12월 4일 점심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화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12월 4일 수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2024 엠프렌 글로벌 SNS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22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2기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2024) 엠프렌 글로벌 SNS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화장품 브랜딩에 관심 있는 국내외 대학생 누구나이며 참가 인원은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가능합니다. 응모 주제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와 캐릭터 등의 글로벌 타깃 콘텐츠 또는 기획안 제작입니다. 응모 기간은 1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콘테스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22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며 참가 인원은 팀당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응모 주제는 기업 PR과 디지털 PR, 마케팅 PR 등이며 응모 기간은 1월 2일까지입니다. 응모 방법은 응모 신청서 및 PR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제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KP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상시 모집을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예비 창업자, 산업협력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 모집이며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고등교육재단 인재림 2기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선발 인원은 전국 4년제 대학생 20명 내외며 신청 기간은 12월 13일까지입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총 1년이며 혜택은 연간 800만 원 장학금 수혜입니다. 신청 방법은 제출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이며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단국인만을 위한 연말맞이 선물 행사를 안내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이번 행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일정은 12월 13일까지이고 행사 제품은 포털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와 로고송 듣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어서와 한국 사는 처음이지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장은 걱정하지
어서와. 한국 사는 처음이지? 멋진 옷을 지어 입곤 텅 빈 방에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분, 누구든 여기 모두 모이세요. 제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한국의 역사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한국 사는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시퍼렇게 남을 거야. 또 기다림은 저 별의 비추를. 저번 시간에는 고려의 제31대 왕, 공민왕과 그의 아내 노국공주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을 소개하면서 나온 전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혹시 어떤 전쟁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여몽전쟁입니다. 그럼 여몽전쟁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 확인하러 가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231년 고려입니다. 여몽전쟁은 이때부터 약 1259년까지 무려 28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이어졌어요. 전쟁은 고려의 항복으로 끝났으며 이후 고려는 그야말로 최악의 암흑기를 보냈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몽전쟁의 시작은 몽골에 사신 저고여로부터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려의 공물을 받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 살해당한 채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몽골은 고려가 저고여를 죽였다며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래서 3만 병력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죠. 그렇다면 몽골군에 맞서야 하는 당시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고려는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100여 년간 권력을 잡은 무신정권 시기였어요. 특히 이때는 100년 중 약 60년이나 대를 이어 국정을 좌지우지한 최씨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임금을 비롯한 왕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강 몽골군의 침략 앞에 혼란스러운 고려 내부 상황. 그런데 이때 최씨 정권은 이를 대비하기는커녕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다고 자만해요. 심지어는 어찌 작은 일로 역말을 귀찮게 하고 조정을 놀라게 하냐며 이를 보고한 사람을 유배 보내기까지 합니다. 결국 허술한 국방 상태로 몽골군의 대대적인 공습이 시작되죠.
당시 몽골군의 총사령관은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살리타였어요. 그의 목표는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고려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계획대로 고려의 성이 하나씩 점령당하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몽골군이 진격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였을까요? 몽골군이 발목 잡힌 곳은 바로 귀주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고 있던 박서라는 인물의 다양한 전술로 몽골군은 꼼짝할 수 없었죠. 하지만 몽골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해옵니다. 이들은 성문이 열리지 않자 불을 붙여서 성을 태우려고 하고, 이것도 통하지 않자 땅굴을 파서 공격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당시 귀주성 사람들과 박서는 이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들은 성에 불을 붙이려 하면 물과 진흙을 이용해 불을 끄고, 땅굴을 파서 들어오려 하면 그곳에 쇳물을 부어 막았습니다. 몽골군보다 턱없이 모자란 군사력이었지만 이들은 귀주성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싸웠죠. 이렇게 싸움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몽골군이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귀주성을 지키던 한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장군은 바로 김경손이었습니다. 그를 포함해 단 13명의 고려군이 몽골군을 쫓아낸 것이죠. 약 4개월 동안 지속되던 전쟁에 승리를 거둔 고려. 그런데 이들에게 성 밖으로 나와 항복하라는 명이 내려집니다. 그 이유는 고려의 중앙정부가 있던 개경이 이미 함락됐기 때문이었죠. 결국 귀주성을 지키던 박서와 김경소는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라는 왕명을 받습니다. 심지어 박서는 몽골군의 압박으로 관직까지 뺏긴 채 고향으로 가게 되죠. 전쟁이 끝나고 최씨 정권은
개경을 수도로 유지하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죠. 하지만 몽골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 이를 알게 된 몽골군은 1차 침략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때 몽골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1차 여몽전쟁을 이끌었던 살리타였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짓밟아 놓겠다며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들은 어느새 지금의 용인지역이라 할 수 있는 처인성을 지나게 됩니다. 당시 교통의 요지였던 이곳이 함락당하면 경상도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죠. 몽골군이 처인성에 당도한 상황, 이때 이들의 기세를 꺾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건 바로 살리타가 화살에 맞아 쓰러진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화살을 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살리타를 쓰러뜨리고 몽골군까지 쫓아낸 이들은 김윤후 부대였습니다. 김윤후, 이때 그의 직업은 승려였죠. 총사령관인 살리타가 죽자 몽골의 군사들은 너무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몽골군의 철수로 제2차 여몽전쟁이 끝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아주 오래 이어집니다. 고려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몽골은 지속적으로 고려를 침략하죠. 약 30년간 이어진 여몽전쟁, 고려가 몽골군에게 대응해 버티긴 했지만 길어지는 전쟁과 계속되는 조정의 부정부패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백성들 또한 사기를 잃고 말죠. 그리고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수락하면서 전쟁을 끝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긴 전쟁, 여몽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오늘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지만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흥미는 앞으로 계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그동안 PD의 김재희, 기술의 정다은, 아나운서의 임성림이었습니다. 안녕.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당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재희, 기술 정다은,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